사람 인연은 싸워서 끝나는 경우보다 이 신호가 보이는 순간 이미 끝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고도 끝난 인연을 스스로 다시 살려놓습니다. 이때부터 벌어지는 일은 하나입니다. 관계는 그대로인데 당신의 자존감만 계속 깎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을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편한 사랑으로 내려놓았느냐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는 노력으로 회복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버틸수록 당신만 초라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인연이 끝났다는 결정적 신호와 왜 이걸 무시하면 관계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신호, 작은 태도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끝날 때는 대부분 큰 사건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일도 없고 대놓고 무례한 말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말투가 가벼워지고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느슨해지고 불편한 상황에서 미안함 없는 반응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컨디션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살아있는 관계라면 불편한 순간에도 최소한의 선은 지킵니다. 반대로 인연이 끝나가는 관계는 불편해지는 순간 그 선부터 무너집니다. 말을 툭 던지고 설명은 생략되고 서운함은 당신 몫이 됩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죠. 내가 예민한가? 이 정도는 넘겨야 하나? 하지만 기준은 간단합니다. 존중 없는 태도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건 이별을 선언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이미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넘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자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인연은 한 번의 무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례가 당연해지는 순간 그때 끝납니다. 두 번째 신호, 사과는 하는데 같은 행동이 반복됩니다. 이 신호부터는 사람들이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사과는 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보다. 다음엔 조심할게. 말만 놓고 보면 관계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똑같은 말, 똑같은 태도, 똑같은 상황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고치려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잊은 게 아니라 바꿀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는 상황만 넘기고 싶은 겁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불편함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늘어납니다. 내가 또 그랬어? 그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여? 사과는 했지만 당신의 불편함은 점점 당신 문제가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사과했으니까 넘겨야지.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과가 반복된다는 건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미 서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사과가 끝이 아니라 다시 같은 상황의 시작이 됩니다. 이 관계가 계속될수록 당신은 점점 이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 될까 입을 다물고 결국 불편함을 혼자 삼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흐려집니다. 사과는 반복되는데 당신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말로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쓰는 존재로 대합니다. 이 신호는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가장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만 연락이 옵니다. 자기 감정이 터질 때,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이때의 연락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반갑지도 않습니다. 용건부터 나옵니다. 당신의 상태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역할만 당연하다는 듯 요구합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기능의 자리에 놓입니다. 들어주는 사람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이 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싸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요청을 거절하면 상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당신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한 번 참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인연은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닙니다. 힘들 때만 찾는 사람은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굳어지면 당신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관계가 유지되지. 내가 없으면 저 사람 더 힘들 텐데.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이 사라져도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해주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의 선의를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처럼 여깁니다. 처음엔 이랬습니다. 당신이 배려하면 고마워했고 미안해했고 말이라도 예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탁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원래 네가 해왔잖아. 이건 네가 더 잘 알잖아. 거절하면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서운한 기색 말수 줄어듦, 괜히 죄책감 들게 만드는 태도. 이때부터 관계의 구조가 바뀝니다.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이겁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하는 게 제일 편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보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마움을 잃은 관계는 반드시 존중도 함께 잃습니다.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선의가 사라졌을 때 당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내가 점점 작아지지? 왜 이 관계에선 늘 미안한 사람이 나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신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미 말로 해결되는 단계를 지나왔다는 점입니다. 존중이 빠졌고 사과는 반복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고 당신은 필요할 때만 쓰이고 선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을 더 설명하고 무엇을 더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다만 존중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보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려주자. 좋게 끝내야 사람 된 거 아닐까? 하지만 이미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에게 설명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변명이 되고 감정은 과장으로 보이고 문제는 다시 당신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더 강한 말이 아니라 방식의 전환입니다. 그때 가장 단단한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고 결론을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장은 조금 늦추고 반응은 짧게 하고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앞에서 확인한 4가지 신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확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거리를 두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아무 변화가 없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 붙잡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혼자 유지하고 있던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왜 그러냐며 몰아붙인다면 그 역시 당신을 이해하려는 반응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반응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으로 지켜질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호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좋은 인연은 당신을 더 잘하려고 애쓰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을 고르게 하지도 않고 눈치를 보게 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존중받는 자리에 당신을 놓아줍니다. 반대로 이미 끝난 인연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말 한마디에 괜히 신경 쓰이고 돌아오는 길엔 이유 없이 지칩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아는 신호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증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배려를 시험 보듯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꼭 남기고 싶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관계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겁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바로 닿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